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문학채널 가족 여러분, 잘 주무셨지요? 네. 저희 문학채널은 어제 제1부에 이어 오늘 이곳 대둔산 호텔 야외에서 숲속 힐링 신앙송의 제2부를 준비했습니다. 숲속 힐링 신앙송의 제2부, 어제에 이어 제2부입니다. 2부 첫 번째 낭송은 세종시에서 오신 박은희님께서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을 낭송하겠습니다. 박은희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김현승.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경남 함양에서 오신 서지경님께서 신철규 시인의 꽃피네, 꽃이 피네를 낭송하시겠습니다. 서지경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백두대간 27구간에 빼제가 있습니다. 빼제 골짜기에 경상도 할매가 손주를 앞에 두고 넋두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어린 손주가 자라서 시인이 되었습니다. 신철규 시인의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 꽃피네, 꽃이 피네. 신철규. 고야 참꽃이 코피 쏟아놓은 기로 어째 저리 타오를꼬. 앞산 날망에도 뒤산골짜기에도 전체 빛깔인 기라. 한은 금 따다 입안에 넣으면 헛헛한 속이 달래질라나. 참꽃은 참말로 희한케도 길가에도 안 피고 깊은 산에도 안 피는 기라. 길가도 아니고 깊은 산도 아닌 떡 어중간한 자리에 피는 기라. 부끄럼도 많고 외로움도 많이 타서 그러겠지. 어쩌면 그런 자리가 얼라들을 묻은 데라서 그런지도 모르지. 너그 작은 할아버지가 덕석에 말아 지게 지고가 묻은 동상도 서이나 된덕하이 허적하겠노. 고야 전장 중에 이 산골짜기도 말치산들이 무시로 내려와서 동네 사람들을 해코지 안 했나. 밤마다 내려와서 밥에달라 해싸서 한여름에 변속간도 못 가고 요강에다 볼일을 안 봤나. 지린내가 등등을 해도
할 수 없었지. 이 옆 동네에는 사람도 하나 안 끌리겠나. 회관 앞에 사람들 모아놓고 손이 제일 하얀 사람이라고 잡아가득하더라. 앞산 날만까지 끌고 가서 총을 놨다 않카나. 참말로 저 꽃들이 다 핀기라. 매제 골짜기는 빨갱이 잡으러 온 순사들이 지나가다가 말캉 총 맞고 죽었지. 온 또랑이 빛을 갑을 해서 물도 못 먹었는기라. 내싸 그때부터 노래 물든 또랑만 봐도 오금이 철있어 날 어두워졌어야 물을 건너고. 고야, 니는 대추로 나가 살아야 한대. 가스는 총도 잡지 말고 벤 때도 걸리지 말고 참고 멜로 또랑또랑 살거라. 나서지도 숨지도 말고 눈을 푹 뜨지도 감지도 말고 꽃이 핀기라. 피가 꽃인기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김포에서 오신 윤현수님께서 이운용 시인의 농을 낭송하시겠습니다. 윤현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농 이운용. 방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혼자 농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농 속을 뒤적뒤적 뒤지고 계셨다. 혼자 농문을 열어놓고 생시의 눈물을 이것저것 꺼내보시곤 다시 눈물 닦아 좀약 싸서 넣으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시고 자식 며느리는 딴 방을 차리고 있고 손자 손녀는 제멋대로 뛰놀다 잠드니 그 누구와 이야기할 곳 오직 농 하나만은 말할 것이다. 철커덕 들려오는 배틀 소리와 졸음을 찢는 디딜방아 소리, 새벽밥 짓는 나무 타는 냄새와 콩밭에 배어있는 땀방울, 호미 끝에 부딪히는 먹먹한 불꽃,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어머니의 한평생을 오직 농 하나만은 지킬 것이다. 웃음보다 울음이 많았던, 너무도 울음이 많았던 어머니의 영혼이 차곡차곡 개켜져 있는 농. 초저녁에 한잠 주무시고 나면 잠이 없어 부스스 일어나 앉으시곤 한밤내 이 옷 저 옷 꺼내셨다 넣으셨다 날이 새는 긴 밤. 오늘도 어머니 방엔 불이 켜져 있으니 혼자 농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삼배옷 무명옷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골백번 한숨으로 나를 세우시려는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에서 오신 이영화님이 되겠습니다. 이영화님이 낭송하실 시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이영화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 오산에서 오신 이자영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자영님께서 낭송하실 시는 황몽학 시인의 열리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영님을 모십니다. 열리지. 황봉학. 손 한 번 맞닿은 죄로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여 송두리째 나의 전부를 당신에게 걸었습니다. 이제 떼어놓으려 해도 떼어놓을 수 없는 당신과 나는 한 뿌리 한 줄기 한 잎사귀로 숨을 쉬는 열리지입니다. 단지 입술 한번 맞닿은 죄로 나의 가슴 전부를 당신으로 채워버려 당신 아닌 그 무엇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는 몸도 마음도 당신과 하나가 되어버려 당신에게만 나의 마음을 주는 열리지입니다. 이 몸 당신에게 주어버린 죄로 이제 한 몸뚱어리가 되어 당신에게서 피를 받고 나 또한 당신에게 피를 나누어 주는 어느 한 몸 죽더라도 그 고통 함께 느끼는 열리지입니다. 이 세상 따로 태어나 그 인연 어디에서 왔기에 두 몸이 함께 만나 한 몸이 되었을까요? 이 몸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이라 하렵니다. 당신의 체온으로 이 몸 살아간다 하렵니다. 당신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 행복 진정 아름답다 하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대전에서 오신 임미경님을 모십니다. 임미경님이 낭송하실 시는 황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 되겠습니다. 임미경님을 모시겠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북 부안에서 오신 정미숙님께서 박규리 시인의 치자코 설화를 낭송하겠습니다. 정미숙님을 모시겠습니다. 치자꽃 설화 박규리. 사랑하는 사람을 달래 보내고 돌아서 돌 계단을 오르는 스님 눈가에 서른 눈물방울 쓸쓸히 피는 것을 종각 뒤에 몰래 숨어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법당문 하나만 열어놓고 기도하는 소리가 빗물에 우는 듯 들렸습니다. 밀어내던 가슴은 못이 되어 오히려 제 가슴을 아프게 뚫는 것인지 목탁 소리만 저 홀로 바닥을 뒹굴다 끊어질 듯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여자는 돌 계단 밑 치자꽃 아래 한참을 앉았다 일어서더니 오늘따라 엷은 가랑비 듣는 소리와 짝을 찾는 쑥국새 울음소리 가득한 산길을 휘청이며 떠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멀어지는 여자의 젖은 어깨를 보며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인 줄 알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그 누구를 사랑한 적 없어서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떠난 사람보다 더 설게만 보이는 잿빛 등도 저물도록 독경소리 그치지 않는 산중도 그만 싫어 나는
괜시리 내가 버림받은 여자가 되어 버릴수록 더 깊어지는 산길에 하염없이 앉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에서 오신 주성혜님께서 신석정 시인의 자작나무 숲을 가던 소년을 위한 시를 낭송하시겠습니다. 주성혜님을 모시겠습니다. 자작나무 숲을 가던 소년을 위한 시 신석정. 자작나무 숲길을 한동안 걸어가면 자작나무 숲 사이로 자작나무 이파리보다 더 파란 강물이 넘쳐왔다. 자작나무 숲 아래 조약돌이 가지런히 깔려있는 강변을 한참 내려다보던 소녀는 자작나무 숲 너머 또 구름 밖에 두고 온 먼 고향을 생각해 보았다. 자작나무는 자작나무대로 눈부신 태양의 분수 속에 하얀 피부를 드러낸 채 강바람에 숨가쁘게 흔들리는 것을 소녀는 제 심장의 고동으로 착각했다. 그때 소년의 심장도 자작나무보다 더 혼란스럽게 뛰는 것을 소녀는 알았다. 이었고 소녀는 강변으로 내려왔다. 자작나무 숲을 빠져 강변으로 내려온 소년의 발길은 어찌 그렇게도 무거웠는지 소녀는 알 길이 없었다. 그러기에 소녀는 강물 줄기를 타고 그 아리잠직한 제 꿈과 생시가 도도히 실려가는 강물을 보는 것이 더 서러웠다. 해가 슬핏했다. 노을은 연꽃빛으로 곱게 타다간 또 사이어 가고 구름들이 모두 저희들의 고향을 찾아가느라고 분주한데 벌써 하늘에는 별들이 죽순처럼 촉촉 솟아나오는 것을 소녀는 강변을 걸어가면서 바라보았다. 별을 바라보던 소녀는 문득 어머니를 불러보았다. 그러나 대답이 없다. 어머니를 부르며 바라보는 하늘과 별은 한결 아스무라 했다. 소년의 가슴 속에 어머니가 살듯 어머니의 마음 속에 소년은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 아득한 별 속에 소년은 있었다. 소년의 마음 속에 별들은 있었다. 자작나무를 스쳐오는 푸른 강바람은 소년의 머리카락을 자꾸만 흩날리고 있다. 마치 눈같이 하얀 백마의 갈기가 5월 바람에 자꾸만 날리듯이.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북 익산에서 오신 주영옥님께서 나이덕 시인의 5분간을 낭송하시겠습니다. 주영옥님을 모시겠습니다. 5분간 나이덕. 이 꽃그늘 아래서 내 일생이 다 지나갈 것 같다.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면서 아니 이미 다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아이를 기다리는 5분간 아카시아 꽃 하얗게 흩날리는 이 그늘 아래서 어느새 나는 머리 희끗한 노파가 되고 버스가 저 모티를 돌아서 내 앞에 멈추면 6살 배기가 뛰어내려 안기는 게 아니라 훤칠한 청년 하나 내게로 걸어올 것만 같다. 내가 늙은 만큼 그는 자라서 서로의 삶을 맞바꾼 듯 마주보겠지. 기다림 하나로도 깜빡 지나가 버릴 생. 내가 늘 기다렸던 이 자리에 그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을 때쯤 너무 멀리 나가버린 그의 썰물을 향해 떨어지는 꽃잎, 지나치는 버스를 향해 무어라 중얼거리면서 내 기다림을 완성하겠지. 중얼거리는 동안 꽃잎은 한 무더기 또 진다. 아, 저기 버스가 온다. 나는 훌쩍 날아올라 꽃그늘을 벗어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전에서 오신 황기호님께서 복효근 시인의 목련 후기를 낭송하시겠습니다. 황기호님을 모시겠습니다. 목련 후기. 복효근. 목련꽃 지는 모습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말라. 순백의 눈도 녹으면 질척거리는 것을. 지는 모습까지 아름답기를 바라는가. 그대를 향한 사랑의 끝이 피는 꽃처럼 아름답기를 바라는가. 지는 동백처럼 일순간에 져버리는 순교를 바라는가. 아무래도 그렇게는 돌아서지 못하겠다. 구름의 달처럼은 가지 말라 청춘이여. 돌아보라 사람아. 없었으면 더욱 좋았을 기억의 비닐들이 닫아남은 편지처럼 날린 데서 미친 사랑의 증거가 저리 남았대서 두려운가. 사랑했으므로 사랑해버렸으므로 그대를 향해 뿜었던 분수 같은 열정이 피딱지처럼 엉켜서 상처로 기억되는 그런 사랑일지라도 낫지 않고 싶어라. 이대로 한 열흘만이라도 더 앓고 싶어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5 문학채널 워크샵 숲속 힐링 신앙송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문학채널 가족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미숙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